우리나라가 2019년 연말 기준으로는요, 대주주 요건이 평가액 기준으로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그리고 2020년 연말 기준으로는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이에요. 한 종목당 보유를 하고 있는. 그래서 큰 손들은 이거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고 싶은데 10억 원 이상 되거나 2020년 연말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이 되면요,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서요, 그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25%. 그러니까 그 큰 손들은 이 CFD 거래가 세금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게 CFD 차익 결제로 인한 수익이 지금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나중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CFD 거래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CFD 거래가 무엇인지를 알면 직접 그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 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CFD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차익 결제만 해요. 그 주식은 누가 조달해 준다고요? 외국계 IB, 외국계 증권사가 조달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되게 매매 창구에서, 매수 창구, 매도 창구에서요, 메릴랜즈나 CS증권 창구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외국인 매수 매도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외국인 매수 매도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게 사실은 CFD 거래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되게 시총 작은 중소형주인데 거기 매수 매도 창구를 보면 메릴린즈나 CS증권 같은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중소형주 그렇게 시총 작은 거요, 정보도 없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없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해요. 거의 진짜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시총 높은 대형주 위주로 거래를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매수 매도 창구에 메릴린즈나 CS증권 외국계 창구가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 거래가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사실 실질 외국인이 아니라 CFD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주식을 실질 거래하는, CFD를 통해서 거래하는 실질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그 CFD 거래를 하는 사람은 한국인이지만 그 주식을 직접 조달해서 제공해주는 창구가 외국계 창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CFD 거래를 하면은요, 그게 외국인 창구 거래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또 외국인이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외국인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CFD 거래를 하는 사람의 흔적은 우리나라의 매수 창구, 매도 창구에 안 나타나요. 저희 하나금융투자가 중개를 하더라도 하나금융투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중개사고요. 그 주식을 조달해주는 외국계 IB가 있거든요. 그걸 프라임 브로커라고 하는데 매수 매도 창구는 그 외국계 창구로 나타나요. 그래서 외국계 창구가 언제부턴가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중소형주에서도. 그리고 매도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 아, 이거는 CFD 지금 공매도가 나오고 있구나. 때로는 매수 창구에 되게 크게 보여요. 그러면 이거 CFD 매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추측을. 그래서 메릴린치 창구 같은 경우는 시델타 같은 어떤 외국계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에서 그 단타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메릴린치 자체를 욕하고 CS증권 자체를 욕하시면 안 돼요. 공매도를 때릴 때 그거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구예요. 그냥 그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금융투자를 누군가 이용해요. A라는 투자자가. 그럼 A라는 투자자가 매수 매도를 하면 창구로 그냥 하나금융투자가 보이는 것처럼 메릴린치 CS증권의 어떤 창구를 이용하는 거죠. 어떤 투자자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시델타 외국계 헤지펀드가 그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헤지펀드 단타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고 CS증권 같은 경우가 매수매도 창구에 보이면요. 이게 CFD 거래로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 큰손이 CFD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CFD를 통해서 이용해서 어떤 내가 투자 전략을 짜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FD 거래는요. 우리나라 슈퍼게임이 큰 손들한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한 거, 그 다음에 본인의 존재를 숨길 수 있다라는 거. 매수매도 창구가 한국 증권사로도 안 나오고 외국계 창구로 보이니까 본인의 정체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손들 슈퍼개미들이 이 CFD 거래를 되게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초공격 성향인 분들, 내가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이거를 CFD를 이용하면 10배 최대 1억까지 살 수 있는 거고 1억 원밖에 없는데 최대 10억 원까지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한테만 허락된 공매도도 CFD를 통해서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CFD 거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내 전문 투자자가 한 2,000명 정도 등록이 돼서 슈퍼게임의 큰 손들은 이 CFD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전문 투자자 요건이 조금 금융상품 잔고가 최소한 5억 원이 되고 뭐 플러스 작년 연봉이 1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또 급여소득자가 아니면 최소한 부동산 포함해서 총자산이 10억 원이 돼야 된다는 거, 이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CFD 시장은 아직 많이 알고 있는 시장이 아니고요. 또 많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슈퍼게임이 큰 손들만 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을 뜻하냐면 이 CFD 거래를 통한 시장은 그만큼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금 본인이 전문 투자자 요건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내가 공매도까지 나는 때리고 싶다. 그리고 나는 신용대출 안 쓰고 레버리지를 크게 좀 하고 싶다. 사실 이거 레버리지 때릴 때요. 신용대출 이자보다도 훨씬 싸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CFD 거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희 하나금융투자도 지금 CFD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금융투자 잔고가 한 5억 원 정도 되고 내가 공매도도 때리고 싶고 나 레버리지도 크게 해서 조금 국내 주식 거래를 하고 싶다. 그리고 양도세 그 규정에서도 좀 벗어나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매수매도 창구에 보이는 게 싫다. 그게 다 외국계 창구로 보이니까요. 하시는 분들은 이 CFD 거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분들의 니즈에 맞을 거예요. 이미 슈퍼개미들 큰손들은 이 CFD 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완소템이에요, 완소템. 그리고 전문 투자자 요건이 안 돼서 CFD 거래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CFD 거래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내가 종목을 매매할 때
그 매수매도 창구에 뭐 CS증권이나 외국계 창구가 보일 때 이게 실질적인 외국인의 매매가 아니라 CFD 거래일 수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동향에서도 외국인이 나타나지만 그게 실질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CFD 거래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문 투자자 요건이 안 되시더라도 CFD 거래를 안 하시더라도 CFD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면 되게 국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CFD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CFD 거래를 하고 싶거나 CFD 거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직접 제 직통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직통 전화번호는 02534-1922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